네, 조국 법무장관 사퇴 이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연결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 나눌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지난 9월 말에 이 조국 당시 장관을 옹호하는 진보 진영 내 지식인들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참여연대로부터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던 분이죠. 김경률 전 집행위원장. 스튜디오로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는 회계사님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회계사님을 다시 모신 이유가 있는데요. 조국 장관의 사퇴 소식이 전해진 다음에도 한 언론과 이제 잠깐 짤막한 인터뷰를 하신 게 제가 네. 이제 어딘가 접한 바가 있는데 그래서 좀 다시 한번 모시고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좀 모셨고요. 지금부터 김경률 회계사 인터뷰가 진행이 될 텐데요.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함께 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김경률 회계사께 질문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짧게 조국 장관의 어떤 사퇴 소식을 딱 접하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회계사님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예. 그건 어떤 말씀이세요? 요기베라 그 야구 선수의 말이 떠올랐는데요. 유명한 명언이죠. 네, 네. 네. 뭐 이전부터 예상하긴 했지만 정말 뭐 그리고 어제 오늘 그제 이런 이제 여론 반응에서 나타났지만 네. 앞으로도 정말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뭐 하나 정리되지는 않고 더 큰 난국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결국은 듭니다. 어떤 이제 수사 네. 이게 지금 남아있다 이런 그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회계사님이 이제 이런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이제 그 눈에 들어오던데 그 진보 진영은 분멸한 게 아니라 몰락한 거다. 예. 이런 취지의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떤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번 이제 그 좀 친한 분들이랑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박근혜 정권의 탄핵이 예. 부패한 보수가 무능했다는 걸 입증했다라면 예. 이번 일련의 조국 사태는 무능한 진보가 부패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다. 어떤 점에서요? 이제 부패할 수 있다. 저는 이 사건이 상당히 어떤 부패한 측면을 내지는 이제 비도덕적인 측면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네. 같은 시민사회 내에서 예. 지식인 내에서 상당히 이를 옹호하는 모습들,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러면 과연 이른바 보수와 진보의 차이가 무언가 좀 깊은 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패한 모습, 비도덕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게 조국 전 장관 일가.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두고 지금 그 회계사님은 이건 부패고 비도덕이라고 이제 전제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네, 그렇습니다. 거죠. 이건 좀 이따 한번 좀 그럼 예. 따로 떼어서 한번 여쭤보도록 네네. 하겠고요. 그 조국 사태로 진보 진영의 권력지향적 태도, 예. 무비판적 사고가 예. 민낯처럼 드러났다. 이건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뭐 또 친정을 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참여연대로 대표되는 시민단체 그리고 여러 지식인들의 여러 공간을 통한 의견들을 보면은 네. 이분들이 상당히 권력에 친화적인 그러한 태도 그리고 지식인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네. 비판적인 사고 사실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무비판적인 그런 태도를 보면서 좀 이건 쉽지 않다. 이건 저는 분열이 아니라 정말 진보 진영의 몰락이다. 네. 그동안 자신들이 딛고 서 있던 기반들이 모두 다 사라지는 앞으로 우리는 어디를 딛고 서야 될지도 모를 네.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회계사님과 이제 두 번째 인터뷰가 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 인터뷰와 두 번째 인터뷰에서 공통점 관통하고 있는 것은 문제의식의 시발은 네. 결국은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펀드 네. 이 문제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지금 회계사님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시는 거죠. 간단히 그렇습니다. 얘기하면.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저번 어떤 9월 말에 인터뷰에서는 몸담으셨던 경제금융센터 멤버들하고 같이 분석을 해본 결과 문제가 예. 있다. 네. 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인터뷰가 있고 나서 상당히 파장이 컸고 예. 다음 날 참여연대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네네. 그런 어떤 그 결론도 나온 적이 없고 그 의견이 경제금융센터 멤버들에서 공유된 것도 아니었다라는 취지의 입장이 나왔어요. 네네.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할 말이 많은데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관계 하나하나를 이제 되짚어 봐야 되기도 한 그런 이제 약간 비참한 측면도 있긴 한데 네. 사실 이런 말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 참여연대가 그 논평을 작성하기 전에 저에게 계속 이제 전화를 실제로 만나서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한 이 펀드에 대해서 계속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권력형 범죄로의 확장 가능성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 이제 계속 왜 그걸 나한테 물어보느냐. 너희들 입장을 써라 그냥. 왜 계속 물어보길래 어느 정도 이제 말을 했더니 그게 사실은 논평 초안에 쭉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황당했던 것은 이제 미리 사전에 초안을 보고서 이제 전화를 했었는데 아니,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 나한테 의견을 묻고서 내가 말한 걸 나를 반박하는 문장이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한 거냐. 네. 결국은 뭐 이렇게까지 말씀드려 볼게요. 저를 비롯한 몇 명을 제외하고는 참여연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좁혀갖고 예. 경제금융센터 멤버들 예. 의견 일치로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저희가 의견 일치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과거에 삼성바이오로직스다, 뭐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10명이면 10명의 의견이 일치돼서 나가지는 않았고요. 네. 약간의 의견이 순화된 채로 나가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제 몇몇 뚜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와 같은 의견을 내놨을 때 몇몇 분들의 아주 좀 뭐라고 할까요? 지연말단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걸 하려면 윤모 총장의 사생활도 그 논평에 넣어야 된다. 한모 검사의 처가 문제도 논평에 같이 넣는 조건 하에서만 넣자. 뭐 이런 말들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센터 내에서도 쉽지는 않았고요. 네. 다만 그와 같은 문제의식을 반영해서 얕은 수준의 그러면 하다못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질의로라도 네. 내보내자 그런 의견은 일치가 됐었습니다. 예. 네. 아니 다만 잠깐만 그러면- 제가 예, 여쭤봤던 것은 네네. 어떤 그 경제금융센터 입장문에 어디까지 내용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의견 차가 아니라 네. 그 펀드에 대한 분석을 하셨다면서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의견 일치를 받느냐를 다 확인차 질문드린 겁니다. 숫자로 나누자면 10명 중에서 한 6, 7명은 동의를 했고요. 예. 한 뭐 2분 정도가 좀 극렬하게 반대를 했고. 그러면 의견 차의 핵심은 어떤 거였습니까? 의견 차의 핵심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것인데 네. 저희가 내놓은 것에 대한 의견 차이라기보다는 어떤 다른 전혀 별개의 총장의 사생활 문제라든가 예 그리고 모 검사의 처가 문제라든가 그것도 같이 논평에 넣을 때만 나갈 네.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반발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저번에 이제 제가 인터뷰를 한 다음에 이제 그 나왔던 발언 중에 사모펀드에 대한 또 판단의 근거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되는데 왜 물어보지 않았느냐. 아, 네. 뭐 저한테 저도 뭐 많이 들었습니다. 예,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 시간 관계의 문제지만 또 한 가지는 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근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네. 그것은 의견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에 사실은 또 이제 워낙 복잡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했던 부분인데 요거의 한 장에서만 그럼 다시 그러니까 예.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김경록 씨, 그러니까 항투 차장 예. 김경록 차장의 KBS 녹취록과 알릴레오 녹취록 전문이 다 공개가 네, 됐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내용이 거의 이 코링크와 관련된 진술은 거의 똑같더라고요. 녹취록 내용을 보면. 예. 이걸 보면서 어떤 해석이 있었냐면 이걸 보면은 결국은 정경심 교수가 몰랐다라는 것에 김경록 녹취록에 나오는 것 아니냐. 네.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경심 교수가 속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그 김경록 PB의 진술이었습니다. 네. 김경록 PB가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서 정경심 교수가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정확히는 그것이죠. 조범동 씨가 해외로 도망친 것으로 봐서 정경심 교수는 사기를 당했다. 한데 저는 이 추론에 이제 동의할 수가 없고요. 아니 네. 그 부분보다는 정경심 교수가 이제 그 제안서를 네. 갖고 와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봤다라는 대목이 가장 중요한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예.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의 사실상 차명 운영자였다면 예. 이렇게 물어볼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그 분석이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이제 저도 이제 여러 차례 봤습니다만은 코링크 건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건 코링크의 재무 상태에 대해서 물어본 거니까 그것이 정경심 교수가 경영을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와는 별개라고 생각되고요. 네. 저는 오히려 그 녹취록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 저는 유시민 전 장관이 꽤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보면은 정경심 교수가 김경록 씨에게 한 번도 저기는 묻지 않죠. 그 웰스 CNT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실제 블루펀드가 투자했던 웰스 CNT에 대해서 묻지 않고 WFM에 대해서 자꾸 물었다.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아까 우리 진행자분께서 문제 제기를 한 것 왜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제가 앞선 인터뷰 나왔을 때는 자금의 흐름이 쭉 제가 쫓아가다가 마지막이 불투명하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공소장 내용으로 말미암아서 최종적으로 지금 자금의 흐름에 귀착점이 드러났거든요. 정경심 씨의 돈이 결국은 WFM에 들어갔고 그리고 녹취록에서 정경심 교수가 계속 WFM에 대해서 물었다는 것으로부터 추론컨대 이 사안은 이제 명확히 성격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충분한 우리가 과거에 정경심 교수와 조범동 씨의 관계를 이제 어떤 둘의 그 주가 조작범과 그리고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정경심 교수의 어떤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건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이제 충분한 근거가 객관적으로 알겠습니다. 드러난 것이죠. 자, 역시 또 이제 복잡해지고 네, 이야기가 복잡해지니까 네. 이걸 이제 그 가업자 자제를 했다면 혹 이렇게 하시죠. 이건 혹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 네. 수사 결과를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또 그것도 사실은 검증의 대상이 맞습니다.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그때가 되면은 그 우리가 충분히 근거를 갖고 한번 분석과 평가를 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혹시 만약에 저희가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되면 네. 그때 좀 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아유, 그러시죠. 이런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어제 이제 이진경 서울과기대 네. 교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진경 교수는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적과 동지를 갈라서 한 놈만 잡겠다는 식의 보수 언론의 진영론이 조국 교수에게 도덕주의 프레임을 만들고 과도한 심증을 굳혀버리게 만들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냈거든요. 네. 이런 비판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이제 무척이나 놀랐는데요. 도덕주의 프레임이 있다. 조국 교수에게 그리고 조국 교수 일가에게 도덕주의 프레임을 걸었다고 하는데 저는 조국이란 이름을 지워버리면 이 장관 후보자 절대 인사청문 못 통과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조국 장관에 대한 우리가 들이댄 어떤 잣대라고 하는 것을 도덕주의 프레임이라고 명명한다라면 네. 저는 정말 제가 80년대에 알고 있던 이진경 씨가 맞나 그런 생각조차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여전히 시간이 좀 짧네요. 네. 좀 혹시라도 이제 그 다음에 인터뷰를 기약을 하면서 여기서 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회계사님. 감사합니다. 네, 김경률 회계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